안녕하세요. 하늘빛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과학 A, 오늘 또 무슨 내용을 배울지 여러분 설레고 있나요? 오늘 배울 내용 선생님이 소개하기 앞서서 오늘의 수업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를 제출해 줬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떻게 잘 해결한 친구도 있고 어려워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처음에는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할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다음에 여러분들 새로운 수업에 나가 볼 건데요. 오늘 내용은 상대적으로 지난 시간에 비해 좀 적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오늘은 첫 번째 중단원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원의 내용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할 테니까 오늘 수업도 새로운 기분으로 한번 고고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혜성쌤과 함께하는 과학 A 수업 5번째, 오존기체와 산소기체의 차이는 이라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페이지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펴주고요. 지금 누워서 듣는 친구가 있다면 앉아주고 노트를 펴주고요. 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 이제 이 중단원의 마지막 내용이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과제를 내줬습니다.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요? 불꽃 반응이라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꽃 반응과 원자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불꽃 반응의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원소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꽃 반응과 또 뭐가 있었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우리는 원소와 원자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원소는 종류의 개념이고 원자는 개수의 개념이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거나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다면 앞에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와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길지 않잖아요? 해봤자 영상의 길이가 10분에서 15분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앞에 내용 다시 보고 오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원소 구별 방법 탐구 보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했었는데요. 불꽃 반응 실험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불꽃색을 띠는지 여러분들 배워봤을 거예요. 뒷상구리 무슨 색이었죠? 지금 잠깐 일시정지하고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랑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랑 비교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질산구리는 청록색을 띄었습니다. 염화칼슘은요, 주황색을 띄었고요. 질산칼륨은 보라색, 그리고 염화스트론튬은 불꽃색이 빨간색, 그리고 염화나트륨은 노란색을 띄고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바륨과 리튬과 같이 청록색, 그리고 저 황록색이라고 하거든요. 바륨 황록색, 그리고 리튬은 빨간색.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은요, 기본적으로 불꽃색을 가집니다. 조금 똑똑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답을 적어 놓는 거 보니까.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모든 원소들은 불꽃색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수소, 헬륨, 리튬 이렇게 다양한 원소들이 있었는데 이 물질들은 다 불꽃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불꽃색은 특정 원소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원소, 그 특정 원소 우리는 금속 원소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배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륨과 리튬 이렇게 구리, 칼슘, 칼륨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의 불꽃색을 통해서 우리는 불꽃놀이를 만들 수 있다. 다양한 색깔의 불꽃놀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물질 외에도 다른 물질의 불꽃 반응색이 다음과 같다라고 한다. 불꽃의 색깔이 같게 나타나는 물질들끼리 짝을 짓고 불꽃의 색깔이 같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질산구리 아까 무슨 색이었죠? 청록색이었습니다. 염화고리적이 청록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색깔은 청록색이라는 것을 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질산구리하고 염화구리는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똑같은 색이 띨까요? 바로 두 물질을 보면 질산, 염화가 아닌 구리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공통적인 구리라는 물질이 청록색을 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은 그래서 잠깐 구리 원소의 불꽃색은 그래서 청록색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다음입니다. 염화칼슘과 질산칼슘 두 개의 물질은 주황색이라는 불꽃색을 띠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칼슘이고 칼슘의 불꽃색이 바로 주황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질산칼륨과 염화칼륨은 보라색, 이것은 칼륨이라는 공통된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륨의 불꽃색이 보라색, 그 다음에 염화스트론튬, 질산스트론튬은 빨간색이라는 불꽃색을 가지고 있고 공통점은 스트론튬 원소가 있기 때문에 스트론튬의 원소는 스트론튬 원소의 불꽃색은 빨간색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은요.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은 노란색이라는 불꽃색이 띠는데 나트륨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나트륨 원소의 불꽃색이 노란색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나트륨 앞에 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산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질산이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질산이온, 이 질산이라는 물질은 불꽃색이 어떻게 될까요? 노란색일까요?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정답은 불꽃색을 띠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나트륨이라는 원소만 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으면 좋겠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신의 생각을 적어달라고 했죠. 여러분 대부분 친구들이요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동안 자신의 생각을 적는 것을 좀 연습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불꽃색이 다양한 이유,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소를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원소들은 다양한 불꽃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꽃놀이의 다양한 색깔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과제는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과제입니다. 그 다음 과제 나가기 전에 불꽃 반응 잠깐 정리하면 불꽃 반응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입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같이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불꽃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불꽃 반응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용될까요? 바로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어떤 가루가 있었습니다. 이 가루에 불을 붙였더니 이 가루의 원소 색깔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라색은 보라색 색깔 불꽃색이 나왔기 때문에 칼륨 원소가 들어있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꽃 반응 세기를 이용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만드는데 그리기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오개념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그리기 기능 자체가 알고 보니까 컴퓨터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이런 과제가 있다면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한번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얘기해 볼게요. 원자 모형 그리기입니다. 원자가 있고 그 원자를 우리가 볼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원자는 정말 작다라고 했죠. 1억 개가 모였을 때 10억 개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cm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작은 원자들을 우리는 모형으로 나타난다라고 했고 원자 모형은 크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자핵을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원자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원자핵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것, 지금 그려져 있지 않지만 이것을 우리는 전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규칙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패들렛을 통해서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원자는 언제나 중성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이 중성이라는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하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전하량이란 무엇이냐면
정기적 성질을 얼마나 띠냐라는 거예요. 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이건 플러스 전하량이 몇 개냐면 2라는 거고요. 여기 붕소 원자는 플러스 5의 전하량의 원자에게서 플러스 5의 전하량을 띈다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깊게 배우면 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이 있고 그 안에 또 엄청 다양한 쿼크 막 이렇게 있게 하지만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지금 각자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원자핵의 전하량만큼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전자가 원자핵의 전하량만큼 개수를 가지게 돼서 결국에는 중성 상태가 된다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헬륨 원자 모형부터 볼게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몇이었죠?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죠. 전하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전자가 전하량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아까 말한 상태로 원자는 항상 중성 상태니까 전자의 총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에요.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될까요? 한 개가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 두 개가 있어야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하나, 두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또 넘어가 볼게요. 붕소 원자 모형입니다. 붕소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플러스 5죠. 그 전자의 전하량은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5일 겁니다. 전자가 몇 개 있다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5가 돼서 다 합쳤을 때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되니까 0. 원자의 전하량은 0, 중성 상태가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질소도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7, 전자의 총 전하량이 마이너스 7이 돼서 전자가 몇 개? 7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나트륨 원자도 원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11, 전자의 총 전하량, 총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에요. 전자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1이라서 결국에 전체 전하량은 중성 상태가 되고 여기 전자는 몇 개? 11개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오개념들을 선생님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품들을 잠깐 볼게요. 먼저 보기 전에 전자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복습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전자는 원 테두리 안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그리십니다. 아까 보면 마이너스가 원 테두리 안에 마이너스가 있죠. 전자 전하량 마이너스 1 하나를 표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자는 원자에게 전하량만큼 그린다. 전자의 개수는 원자에게 전하량과 같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틀렸죠? 여러분들 것 중에 하나 가져왔는데 틀린 것을 5개념을 바로 짚고 갑시다. 마이너스 1, 1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하나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자를 그렸을 때요. 여기는 어떤 그림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잘 보면 전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원 안에 반드시 마이너스를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크기도 같게 그려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원자 모형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원자 모형, 크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전하에 띄는 원자핵과 음전하에 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원자핵의 전하량은요, 전자의 총 전하량과 같아서 결국에 이거를 우린 정기적 중성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소, 리튬, 다양한 원자들의 전하량을 여러분들이 배웠고 전자의 개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의 글자 한번 읽어볼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3한 3이 3한 3이 옛날에 우리 4만4온이라고 해서요. 일주일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날씨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4만 3이의 정확한 이 말은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겨울철에 의미는 겨울철에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짙은 현상이라고 해요.
최근에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가 안 하게 됐지만 사실 미세먼지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수업을 듣거나 학교에 오게 되면요. 작년에도 기억나죠? 작년에 여러분들 체육 시간을 미세먼지 때문에 못한 경우가 꽤 많았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미세먼지가 왜 안 좋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요, 눈, 코, 기관지, 폐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눈에 각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코에 비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기관지에 들어와서 천식, 폐에서 폐포를 손상시킨다, 폐렴까지로 일으킬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세먼지가 있을 때 창문을 닫고 학교에서 기억나죠? 또 바깥 활동을 최대한 자제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보면 1세제곱미터만큼의 몇 마이크로그램이 있냐라는 것으로 우리는 미세먼지 농도를 우리가 나눴다라는 거죠. 선생님 오늘 미세먼지 왜 얘기했을까요? 어, 안타깝게 미세먼지는 오늘의 토픽이 아닙니다. 여기서 토픽은 하나 얘기하고 가려고요. 미세먼지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마스크를 끼면 되죠? 선생님 마스크가 준비가 안 됐지만 마스크가 있어요. 근데 마스크를 끼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커버가 칩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끼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여름철에 나타나는데요. 그게 뭘까요? 여름철에 오존이라는 기체가 꽤 큰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존주의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오존주의보. 여러분들, 여름철에는요, 오존 농도가 짙어진다는 말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관심이 없어서 못 들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내용을 통해서 아마 나중에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오존은 왜 주의해야 될까요? 오존은요,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이 오존은 좋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나쁜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지구에서 꽤 높은 층 20km쯤에 이렇게 20km 두께로 분포돼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상에서 발생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오존은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오존이 적당량 존재할 때는 살균과 탈취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도가 높아지면 눈이나 호흡기에 자극을 주고요. 장기간 노출되면요. 호흡장애 등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존이 많이 발생하는 때는 밖에 나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오존은요. 대기 오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오존은 안타깝게도 마스크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최대한 주의해야 되는데요. 밖으로 나가는 거 주의해야 되는데 여름에 보통 심해집니다. 이렇게 오존은 살균과 소독의 기능을 가지지만 우리 삶에 많이 생겼을 때 오존주의보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존 아까 봤을 텐데요. 무슨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까 기억이 나나요? 산소 원자 몇 개?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산소. 우리가 들이마시는 게 산소잖아요. 근데 이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이 들이마시는 산소와 오존이 산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뭐 다르다라는 거죠. 이거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려고요. 자, 산소 기체.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은 거. 산소의 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체 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산소 기체입니다. 이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존 기체는요.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산소 기체는 산소 원자 2개, 오존 기체는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 2가지의 원자가 붙어있는 방식에 따라서 똑같은 원자가 2개, 3개만 붙어있는데 성질이 똑같은 게 아니라요. 산소 기체는 불을 크게 만드는 연소와 그리고 호흡에 이용되는데 이 오존은 살균과 소독 그리고 오존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원자가 2개 붙었을 때, 3개 붙였을 때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산소와 오존은 성질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구성되는 입자는 동일한데
성질이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산소기체, 이렇게 다양한 산소기체, 산소들이 있는데 5종 기체는 이렇게 산소 원자가 3개씩 붙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산소기체, 산소 원자 2개였는데 이 성질을 가진 말이 꼬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산소 기체에서 이 산소 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산소 원자 2개씩에는 산소 기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잘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의 방금 성질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예측할 수 있죠. 하나가 붙었는데 성질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하나가 쪼개지면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라고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산소 기체,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성질을 가진 기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것이고 5종 기체, 살균과 소독의 기능을 가지는 성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산소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듯 분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분자란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선생님 같이 읽어볼게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런 거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죠. 자, 잠깐 보면 이거 하나만 하면 산소 원자인데 산소 기체의 성질을 가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소 원자고 2개가 붙었을 때만 산소 분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존은 3개가 붙었을 때 살균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오존 분자는 산소 3개가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산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분자의 개념을 얘기할 수 있고요. 분자에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예를 들어 질소 기체 이런 것들 다 분자고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띠는 걸 몇 가지 봐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위에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원자가 있습니다.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2개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하냐면 몰라도 해요. 지금부터 알아가는 겁니다. 물 분자라고 합니다. 물 분자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물의 성질, 우리가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물로 인해서 손을 닦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 두 번째, 산소가 2개, 원자가 2개 하는 거 이거 우리 아까 봤죠? 무슨 분자? 산소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소가 2개 붙어 있는 거, 수소 기체인데요. 수소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탄소 하나랑 산소 2개. 탄소 하나, 산소 2개. 이산화 탄소 분자라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분자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분자는 대부분 2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원자 딱 하나로 이루어지는 분자도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배워볼 것은 대부분 2개 이상의 원자입니다. 수소 분자. 수소 원자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소 분자. 산소 원자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 분자. 질소 원자 몇 개?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존 분자. 여러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 됩니다. 오존 분자 산소 원자 몇 개? 3개. 이산화탄소 분자. 산소 원자 몇 개? 2개. 탄소 원자 1개. 그리고 암모니아 분자. 암모니아는 여러분 냄새가 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암모니아 오줌 속에는 이 암모니아가 분해된 물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의 냄새 왜 이렇게 지린내가 나냐면 이 암모니아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 암모니아의 성질을 가진 애들은 질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과학 A 수업 5번째 오존기체와 산소기체 차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차시 내용은 좀 적으니까요. 다음 차시 내용 듣고 과제 영상 보고 오늘 과제에 잘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